3-4-3 대형의 사우디를 상대로 한국 역시 같은 대형을 꺼내들자 선수들이 1대1로 대응하는 압박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아FC입니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이 사우디를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클린스만호에서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3백 카드를 사우디전에서 꺼내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백을 사용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우디의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사우디는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내지는 3-5-2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공격 시에는 3-5-2를 기본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3-2-5 대형 혹은 3-1-6 대형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상대 라인 사이사이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며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와 이어지는 3자 패스를 통해 공격을 펼치고, 풀백들이 높게 전진하여 폭을 벌린 뒤 대각선 반대 전환을 통해 사이드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을 지닌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우디를 상대로 우리는 왜 3백을 들고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상대가 잘하는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로 명확한 압박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클린스만호는 어떤 선수가 상대 어떤 포지션을 잡겠다는 명확한 압박 구조가 부족한 채 무작정 압박을 나가다 보니 전방 압박이 풀리고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고, 특히 3백 빌드업을 상대로 상대에게 수적 우위를 내주며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호는 이날 3-4-3 3백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며 상대와 우리의 수비를 1대1로 대응시키며 보다 명확한 압박 구조를 갖춰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빌드업 시 3-5-2로 서는 모습이 많았고, 한국은 이런 식으로 상대와 우리의 수비를 1대1로 대응시키며 중원을 틀어막은 뒤 사이드로 가면 상대와 1대1로 대응시키며 평소보다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압박의 구조가 갖춰지다 보니 체계 없이 무작정 나가는 전방 압박이 줄어들며 라인 사이 간격이 좁게 유지되면서 사우디가 쉽게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격을 풀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좁은 수비 간격으로 인해 사우디의 주요 공격 패턴인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에 이은 3자 패스 패턴 역시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3-4-3 대형의 사우디를 상대로 한국 역시 같은 대형을 꺼내들자 선수들이 1대1로 대응하는 압박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때 무작정 전방 압박을 펼치기보다는 간격을 좁게 유지하면서 사우디가 우리 진영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빌드업 시 기본적으로 3-5-2 형태를 갖추는 사우디의 중원과 전방을 한 명씩 1대1로 묶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전방으로 볼을 보낼 수 없으며 횡패스가 나올 때 압박을 가하면서 효과적인 전방 압박을 펼칩니다. 또한 좁은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우디의 주된 공격 패턴인 라인 사이 전진 패스에 의한 3자 패스가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잘하는 부분을 방해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4백으로 나설 시에는 풀백이 높게 전진한 사우디 공격진에게 5대4 수적 우위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는 볼을 돌리며 우리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뒤 전방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그들의 주요 공격 패턴인 대각선 반대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백으로 상대 공격진과 동일하게 숫자를 두면서 상대의 대각선 반대 전환 패턴이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우리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뒤 깊게 전진한 윙백에게 대각선 반대 전환을 시도합니다. 4백이었다면 찬스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5백으로 수비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손쉽게 공격을 차단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바로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에 대비하기 위한 이유인데요. 클린스만호는 16강 진출팀 중 최다 실점을 기록했을 만큼 불안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공격수 한 명을 줄이고 수비수 한 명을 늘리며 수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역습에 대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공격 시 센터백 2명과 볼란치 1명, 총 3명만 후방에 남으면서 상대 2-3명의 역습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3백을 통해 공격 시 후방에 3-1 대형으로 4명이 버티면서 역습을 대비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전을 통해 플랜 B로 준비한 것이 아닌 실전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3백을 단판 토너먼트에서 쓴다는 것은 모험수가 되기 쉬우며 역시 손발이 맞지 않아 다소 답답한 공격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공격 시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서고 윙어들이 중원으로 좁힌 3-2-5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사우디는 5-3-2 수비 대형을 갖추고 전방의 투톱과 3미들이 우리의 3백과 투볼란치를 압박하는 구조의 하이블록을 갖췄으며 미드블록으로 내려서서는 중원을 틀어막으며 한국은 빌드업을 통해 수비를 풀어낸 뒤
사우디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는 사우디의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침투하며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적인 대형을 유지한 채 상대 수비 블록을 깨지 못하며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비 진영에서 볼을 끊어내며 공격으로 전환할 때 세밀한 과정 없이 무작정 직선적인 전진만 시도하며 볼 소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며 전반 막판에야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5-3-2 대형을 갖춘 사우디입니다. 볼이 사이드로 오픈되고 상대 윙백이 끌려 나오면서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열립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가주고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깨트리고 중원에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정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기 때문에 상대 수비 블록을 깨트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 공격을 끊어내고 공격으로 전환할 때 전방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을 거쳐 반대로 전환하는 등의 전개로 볼 소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전진을 시도하기 때문에 볼 소유를 금방 잃고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줍니다. 역시 상대 공격을 끊어냈을 때 직선적인 전진을 시도하기 때문에 볼 소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3백 카드를 꺼내들고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며 전반전 무실점으로 선방하는 듯 보였으나 공격 전개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후반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허용하며 3백 모험은 끝이 나고 4백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경기를 뒤집어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코칭 스태프는 공수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다음 경기 더 나은 경기를 준비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